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면요, 6만 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3만 5천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풀기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리고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제로 또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거라는 그런 우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 가격 억제 정책, 중앙은행이 또 아날로그 화폐를 디지털 화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라 그러는데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화 되면 지하 경제에 있는 이 돈들이 다 실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규모가 약 GDP의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이제 갈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발신자, 수신자, 거래 내용, 그것을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한국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은 올 9월부터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요, 4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제 9월부터 은행 실명 계좌를 통해서만 사고 팔아야 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 되고요,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60여 개 중에서 4곳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들이 규제를 하니까 큰손들이 이 상승에 베팅한 비트코인 선물을 대거 청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막대한 돈 풀기를 보겠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인데요, 이렇게 지금 2000년도 초반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는 점점점 오르다가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기울기가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이렇게 대차 대조표가 늘었다는 것은 은행이 많은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언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은 돈을 풀어서 자산 규모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를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1980년도에 약 한 15%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약 40년간 거의 제로까지,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자산을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금값을 억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상승하면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값이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가 시장에서 불신을 당하죠. 특별히 미국 정부는 이 금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금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해서 금값이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금 선물 증거금을 약 8차례 인상했고요, 또 20년 하반기에는 금 선물 레버리지를 축소해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금을 선물해서 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지 못했죠. 다른 원자재 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금 그리고 은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것이 금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반대로 간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값은 떨어졌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내려가니까 금값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비트코인이 주저앉으니까 진짜 금이 다시 튄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 8월에 하고 12월에 소량 한번 실험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디지털 화폐 쪽으로 나가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미 연준도 디지털 화폐 검토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단속한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 그것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하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죠. 원래 출발은 정부의 임의적인 화폐 발행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리고 국가의 통제나 검열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익명인지 누군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확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사토시가 2008년 10월에 온라인에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소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요, P2P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어 투 피어의 약자인데 동등 계층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동시에 클라이언트, 고객 역할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P2P,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중앙 연산 컴퓨터가 없고요, 각각의 개인들이 중앙 컴퓨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용을 블록에 담아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분 단위로 추가 정보를 블록에다가 저장해서 또 기존 블록에다가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그러면 거래 기록을 저장한 장부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이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중앙의 서버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참여자 모두가 그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P2P라 그랬죠. 동등 계층 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3자의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즉 관리자나 어떤 중앙정부나 주인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당사자 간 직거래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신뢰가 확보되고요, 중앙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점점 비트코인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트코인 가격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가격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6만 달러를 넘겼다가 35,000불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 월가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던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 투자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3월 달에 출시했고요. 골드만삭스는 5월 초에 비트코인 연동형 파생 상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래하는 최상위 고객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명 중에 2명이 가상자산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가상자산을 샀다는 뜻이죠. 5명 중 3명은 향후 1년간 가상자산 보유량을 늘릴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이런 파생 상품을 만든 것이죠. JP 모간도 올 여름에 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JP 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과거에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릿지워터의 CEO인데요. 이 사람도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하면서 앞으로는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좀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은행들이 점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제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을 밝히니까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불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4월 14일 날 나스닥에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었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미 금융시장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정식으로 상장됩니다. 그래서 점점 암호화폐를 미국 월가가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암호화폐는 원래 탈중앙화, 탈국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지금 오르고 있죠. 기존 금융권에서 이것을 지금 투자의 대상으로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자산이 실명화되고 투명화되면서 그 지하 경제에 약 GDP의 20% 정도의 돈이 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익명의 이름을 밝히기 싫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가 다른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적당한 것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돈들이 더 천천히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죠. 미국 투자은행 태도의 변화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테슬라도 2월 8일 날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점점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제 통화처럼 사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와 결제 서비스를 작년 10월 말부터 좀 시작했고요. 아날로그 돈, 아날로그 자산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에 연동시켜서 페그되어서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디지털 결제 수단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도 은행과 은행 간의 거리기 때문에 이제 5%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요. 기존은 8%에서 25%까지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아날로그 자산의 디지털 자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NFC라고 해서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이 지금 또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큰 부동산이나 아니면 고가의 예술품, 그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개인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쪼개 가지고요.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한 대체 토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1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을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화 하면서 덩치가 큰 부동산이나 작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팔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자산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일부 자금들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고요. 지하의 돈들도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점점 이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통화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의문시되고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의문시된다는 것은 결국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돈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돈의 가치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화폐처럼 통화처럼 사용되는 것을 각국 정부는 적극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들이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개인과 사회가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 자산으로 그리고 탈중앙화된 대체 자산 또는 화폐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산까지는 봐주겠는데 이것을 화폐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중에서 뭐니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인데, 그러나 다른 화폐, 이더리움 같은 화폐도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떨어지고 이더리움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간의 가치의 손바뀜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변동이 심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 4차례 80% 이상 비트코인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뀜의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이 82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3259만 원에서 642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4대 대형 거래소 신규 투자자의 증가가 2월 달에는 85만 명, 3월 달에는 112만 명, 4월 달에는 200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에 약 40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 20대와 30대가 각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국에서 지금 500만 명가량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중복을 포함해서 약 한 581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월 말 코스피 1일 거래 금액이 9.5조였는데 한국 4대 암호화폐 시장 거래액이 4월 말에 12.5조 원으로 주식시장 코스피 거래액보다 더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19년에는 그것이 1.3조였고 20년에는 1조 원이었는데 21년 4월 말에 12.5조 원으로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인지 투기인지,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과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각오해야 되고요. 디지털 화폐 간의 손바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투기인지 투자인지, 지난주 초에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광풍을 타고 대학생 4명 중 1명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자친구와 결별하고 뭐 등등등등의 기사가 많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명이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기사죠. 자,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인지, 그래서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과 같이 그런 투기 강풍인지 이거는 모릅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열어놓겠습니다. 꼰대 같은 말은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나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35,000불인데 그것이 하락해서 10,000불이 되어도 수긍이 갈 수 있고요. 만일 그게 10만 불이 된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10,000불이 될지 10만 불이 될지 누구도 모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사회가 그리고 참여자가 그 가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채굴 비용은 있겠죠. 그거 외에는 가치가 없는데 참여자들 아니면 사회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가 탈중앙화의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산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서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거에 대비해서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비트코인 외에 뭐 이더리움 정도라든가 그 정도 외에 나머지 코인, 그것을 이제 알트코인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말로는 잡코인이라 그러죠. 이런 코인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조차도 8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2% 떨어질 때 다른 알트코인들, 잡코인들은 반토막이 난다는 그런 기사가 여기 떴죠. 누구는 비트코인 가치는 제로다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폐가 전멸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올 연말에 10만 달러 간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코인 하나에 1억 원 이상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유아 교수 그리고 홍익희 이 두 분 다 90% 이상
이분은 99.99% 이상 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의 아주 최고의 것만을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투자를 한다면 차라리 비트코인보다는 이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4월에 상장됐죠. 차라리 여기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50불에서 230불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 30% 넘는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얼마 전에 매수하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마치면서 암호화폐 광풍이 두 주 사이에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래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발췌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핫 이슈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